이번 영상에서는 포스트 리트를 하고 느낀 점들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지금 추석 연휴인데 화요일 날 저번 주 화요일에 제가 이제 서류 제출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면접만 남은 상태입니다. 또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는데 리트 응시 이후에 저는 이제 되게 리트만을 준비했던 사람은 아니어서 잘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급하게 하나하나 정보를 얻어가면서 했는데 또 저처럼 좀 리트에 관해서 좀 전반적인 흐름이 좀 잡혀져 있지 않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또 저도 한번 기록을 남기는 용도로서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임라인별로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또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좋았을 것을 이라는 생각들과 함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올해 입시는 끝났으니까 또 내년에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겠죠.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월 20일에 리트가 있었죠. 올해는 7월 20일에 리트가 있었습니다. 저 리트를 이제 보고 나서 바로 그 뭐 주말이나 그럴 때 이제 각종 시대인재나 메가로스쿨 같은 곳에서 설명회를 진행을 합니다. 설명회. 그래서 저는 메가로스쿨에서 하는 신촌 설명회를 한번 가봤어요. 좀 분위기 파악 좀 해보려고. 제가 잘 모르니까 덜컥 리트를 보고 이제 뭔가 가채점 결과 좀 입시를 준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좀 감을 잡으려고 분위기 파악용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이제 물론은 사실 여기는 이제 업체에서 하는 거니까, 이제 입시 업체에서 하는 거니까 홍보 목적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강사가 한 1번, 2번, 3번 강사가 있었고 1시간 정도씩 이렇게 이제 입시 전문가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자소서 첨삭도 하고 이제 면접 스터디도 구성해주고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좀 개괄적으로 어떤 점수대에서 이제 이런 거 써볼 수 있다. 그다음 어떤 이제 정성적인 요소들, 리트 점수 이외에 무언가들이 필요하다. 포스트 리트는 대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플러스 이제 뭐 우리 수업에서는 어떤 거를 한다. 이제 이런 내용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되게 좀 저는 좋았던 거는 막 우리 수업 꼭 들어라 뭐 이렇게 말하지는 않고요. 어차피 뭐 그렇게 말해봤자 반감만 커질 게 뻔하니까 대부분 요 강사분들이 말씀도 꽤 잘하시고 뭐 면접에 필요한 요소라든지 자소서에 필요한 요소 이런 걸 굉장히 원론적으로 말을 해주긴 합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봤을 때 그런 정보들이 엄청 가치가 있었냐라고 떠올리면은 사실 또 별것도 아닌데 그때 당시는 잘 모르니까 이런 정보가 되게 새롭고 이런 것들을 내가 앞으로 더 알아봐야겠구나 라는 그런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뭐 패키지 뭐 얼마 이런 것들이 이제 써져 있는데 뭐 당연히 굉장히 비싸죠. 이제 자기소개서와 면접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거를 전혀 수강은 하지는 않았고 다만 좀 개괄적인 분위기 파악용으로는 나쁘지 않았었다. 지금 생각했을 때는 다 얻을 수 있었던 정보였지만 또 그때 당시는 또 나쁘지도 않았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냥 분위기 파악용으로 애들이 얼마나 좀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이 로스쿨 준비하는 애들이 어느 정도 나이대인지 또 어떤 좀 이런 외적인 그런 것도 좀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그때 당시 했던 것 같아요. 좀 기세를 좀 보고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 메가로스쿨 설명에서는 실제로 되게 사람은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거의. 그리고 끝나고 무료 상담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좀 기다리긴 했었어야 되는데 한 10분 정도씩 이 설명했던 이 강사들이 무료 상담을 해줬어요. 나름 뭐 그때 들었던 내용들이 또 도움이 됐던 것도 있고 여기는 이제 전체적인 좀 라인을 잡을 때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대충 이 정도 정성에 이 정도 정량인데 어떻게 생각하냐 했을 때 어쨌든 출신 학교나 리트 점수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예상 점수를 보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이때는 일단 성적표는 없는 상태고 메가로스쿨에서 나오는 그 가채점 성적 표준 점수 변환만 있었을 시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리트 성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가채점하고 잘 나왔다, 뭐 안 나왔다 이걸 확인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그냥 로그인하면은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정보입니다. 따로 오프라인 성적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가 좀 중요한데, 그 다음이 이제 요겁니다. 공동 입학 설명회. 리트가 8월 19일에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성적표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면 뭐 내가 마킹을 밀렸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다른 시험 준비해야지 이거를 막 자소서를 미리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잘 안 가서, 그래서 성적표를 받고 이제 가채점대로 나온 걸 확인하고 이제 공동 입학 설명회가 있구나라는 걸 이제 그때 부랴부랴 알아서 되게 이제 긴급하게 갔었는데, 이거는 이제 오프라인이고요. 오프라인. 공동이라는 것처럼 25개의 로스쿨 모두가 참여합니다. 25개의 로스쿨 모두가 학교 측에서 이제 재학생들과 교수님들을 보내서 이제 이렇게 부스를 차려놓고, 넓은 이제 컨벤션홀에 이렇게 부스를 이렇게 차려놔요. 이렇게 차려놓고 여기 줄을 이렇게 길게 쓰면서 여기에서 뭐 교수님 한 3분에서 5분 정도 앉아있으면 1대1로 한 10분 정도씩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설명회입니다. 강의 스타일의 그런 일방적인 설명회는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이거는 100% 상담입니다. 상담. 그래서 20일, 22일에 양일간 진행하고 요 시간에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당연히 사람이 많이 오겠죠. 당연히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번호표를 이제 수령하고 그 번호표대로 이제 가서 상담을 받는 코스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학교에 어느 번호표를 받고 그 대기 시간을 또 다른 번호표 받는 데 쓰고, 이런 거를 매우 적절한 전략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학교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좀 10시에 딱 맞춰서 못 가고 되게 늦게 갔어요. 그것도 두 번째 날에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가자마자 갑자기 막 이제 번호표 배부할게요 해서 되게 운이 좋게 그 번호표 받았지만, 이미 아침에 다 이미 번호를 받았고, 근데 아침에 모든 번호표를 다 배부하지는 않고 뭐 10시에 한번 배부를 하면은 뭐 12시에도 한번 배부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배부를. 그럼 당연히 이제 여기서 뭐 몇백 명 받으면은 또 이 사람들은 계속 할 거고, 5시까지. 이때 받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 끝나고 이때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도 되게 많이 기다렸던 것 같은데, 되게 마감이 빨리 되니까 사실 맘 편하게 빨리 좀 하고 싶으면 아예 일찍 가는 것도 방법이고, 왜냐면 문제가 뭐냐면 아예 그날 모든 번호표를 다 소진시켜버리는 학교들도 있어요. 첫 번째 배부에. 근데 내가 지원하고 싶은 관심 있는 학교가 어떤 배부 방식을 선택할지는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목요일에 간 다음에 그 배부 방식을 금요일에 그대로 하긴 하겠지만, 학교별로 뭐 배부 방식이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그냥 아침 10시에 그냥 뭐 500개를 다 배부해버리고 이제 우리는 오늘 배부는 끝, 이제 번호표대로 오기만 하세요, 이런 데가 있고, 어디는 이제 캐치 테이블 어플을 사용해서 알람이 오게끔 해서 되게 편리한 곳도 있었고, 각자 방식이 완전 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학교가 어떤 방식을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첫날에 일단 일찍 가서 그래도 뭐라도 좀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줄 서 있지 않는 시간에는 막 어디 그냥 바닥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거나, 이런데 바닥에 널브러져 있거나, 밖에 뭐 의자 같은데 자리 잡고 있거나, 뭐 밖에 앞에 카페에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좀 때워야 되니까, 시간을 때울 때 좀 뭐 읽을 책이나 이런 것들도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리트 점수나 이런 것들은 이제 번호표 나눠줄 때 이렇게 종이를 줍니다. 종이를 줘서 나 뭐 언어 몇 점, 추리 몇 점, 뭐 학점 몇 점, 그다음 뭐 특이사항 뭐, 이렇게 써서 이렇게 딱 이제 상담하면 교수님한테 딱 줘요. 그럼 교수님이 그걸 쓱 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약간 요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경쟁률이 높은 학교일수록 빨리 마감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당연한 거죠. 근데 실제 경쟁률이 높다는 거는 관심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고, 당연히 입학 설명회 와가지고 많이 번호표를 받으려고 하겠죠. 근데 경쟁률이 높은 학교는 어느 곳이냐, 뭐 흔히 선호도가 높은 스카이 로스쿨 뭐 이런 게 높은 게 아니라, 약간 리트 점수가 좀 낮더라도 좀 합격을 노려볼 수 있는 정성대들이 좀 확실히 경쟁률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번호표 소진의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오히려 좀 상위권 로스쿨 같은 경우는 그냥 좀 늦지막히 가서 좀 기다릴 만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잘 고려를 해서, 내가 만약에 좀 정성대 위주로 좀
작성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좀 일찍 가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아예 아침에 그냥 다 마감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뭐 내가 꼭 난 정량대 위주로 쓸 거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갈 학교가 어떤 방식인지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저도 되게 정량대로 유명한 학교가 관심이 있어서 꼭 상담을 받고 싶었는데 이미 제가 가기도 전에 그날의 번호표가 모두 소진되었던 그런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는 교수님과 상담 받지 못하고 대신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사람들이 많이 사라져요. 많이 사라지고 이제 상담 받을 사람 다 받고 이제 그럼 이제 좀 뭔가 이렇게 파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때 이제 재학생 상담, 그러니까 선배들이라고 볼 수 있죠. 미리 이제 뭐 1, 2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분들도 이제 와서 상담을 해주거든요. 물론 좀 뭐 교수님이 상담해 주는 것과는 좀 다르겠죠. 하지만 뭐 그것도 뭐 도움이 되려면 될 수 있는 거니까. 재학생들과 상담할 때는 이제 앉아서 그거는 이제 번호표 없이 아까 그 마감됐었던 그 학교를 되게 그냥 대기 없이 바로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재학생 상담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생각을 한다면 좀 늦게 가더라도 기회는 있을 수 있다. 좀 끝날 때쯤에 좀 사람들이 없어지는 타임에 이제 끝날 때쯤이면은 이 번호표 받은 사람들도 못 기다리고 많이 빠져서 번호도 되게 빨리 빠지고, 오히려 좀 그런 것들도 고려한다면 좀 늦게 가더라도 마지막까지 버텨보겠다 하면은 상담을 받을 수 있을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입학 설명회에서 이제 제가 지원할 교수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그 학교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그쪽 교수님이 좀 더 낮은 학교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더니, 그건 좀 아깝지 않냐, 여기 한번 지원해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걸 또 막 믿으면 안 되는 게, 당연히 학교 입장에서는 경쟁률 올라가고 지원자가 많아졌을 때 손해가 아예 없습니다. 원서비도 받을 수 있고 우리 학교가 더 우수한 인재를 받을 수 있을 확률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약간 기조가 학교별로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떤 학교는 뭐 다 좀 안 좋은 말을 하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의 학교는 사실은 좋은 말을 할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교수님들은 일단 동기는 좋은 말을 하는 게 일단 좋아요. 근데 또 너무 좋은 말 하면 이제 나중에 또 비판받을 여지가 있고 또 오해받을 여지가 있으니까 그러진 않겠지만, 좀 애매하면 지원을 하라고 하자, 혹은 해주세요 교수님, 뭐 이렇게 학교 본부에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좀 곳들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너무 여기 또 말들을 곧이곧대로 믿으면 안 되고, 여기의 장점은 여러 학교를 동시다발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이죠. 그래서 순간순간적으로 좀 비교를 할 수 있고, 어쨌든 결정을 해야 하는데 지원교를, 그때 이제 의사결정을 좀 많이 비교하면서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한 공간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또 교수님과의 대화가 사실은 뭐 무조건 이득이죠. 어쨌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얻고, 또 너무 이건 좀 지원을 좀 유인하려는 전략인 것 같은데 하면 걸으면 되고. 근데 이제 저는 여기 교수님이 되게, 그러니까 사실 교수님이면 뭔가 정량 점수나 뭐 메가로스쿨 모의 지원 등수 이런 거는 전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딱 앉자마자 제가 이렇게 앉자마자 교수님이 제 이 종이를 보더니 뭐 그 점수 때 뭐 몇 등 정도죠? 되게 애매하겠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되게 잘 하시는데 이 점수도? 근데 뭐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좀 그래도 더 낮은 데 쓰는 게 좀 아쉽다, 한번 도전해 봐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신뢰가 확 가죠. 이분이 입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메가로스쿨 등수라든지 실질적인 점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아시길래, 그래서 해봐야 되나 했더니 이제 막 계속 그렇게 말이 돼서 막 마지막엔 결국에는 뭐 또 봅시다 막 이렇게 끝났는데, 사실 그 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등수가 되게 밀리는 상황이긴 했거든요. 되게 애매한 등수였고, 실제로는 그때 말씀드린 등수보다 지금 결국 마지막에는 엄청 더 많이 밀렸는데, 뭐 그런 것과는 별개로 어쨌든 전 좀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어가지고 어쨌든 그 학교에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정보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 입학 설명회는 굉장히 좀 이득이고, 제가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꼭 이틀을 다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둘째 날에 좀 늦게 가가지고 원하는 학교를 다 못했는데 이미 마감이 돼버린 학교들이 있어서, 첫째 날 일찍 간다면 뭐 하루 만에 다 돌고도
저는 좀 남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좀 정량대 위주의 학교들만 쓴다면. 근데 이제 만약에 정성대 뭐 학교들을 좀 쓰겠다. 좀 이제 뭐 직업국 지사립 중에 좀 정성대를 쓰겠다. 그러면 경쟁률이 되게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번호표 소진도 되게 빠르고 대기도 굉장히 길어져서 그런 경우라면 이틀을 다 가야 될 수도 있는데 내가 만약에 뭐 적당히 뭐 미니 로스쿨 정도 그냥 정량대들을 좀 한번 생각 중이다. 뭐 미니나 대형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뭐 그냥 첫날 일찍 한번 가가지고 싹 돌고 다 돌면 다음 날에 굳이 갈 필요 없잖아요. 뭐 첫째 날, 둘째 날의 차이는 제가 봤을 땐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첫째 날 하고 둘째 날 안 하고 뭐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완전히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셔서 전략 쓸 때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둘째 날에 좀 늦게 갔다. 그래서 좀 기다렸는데 마지막까지 존버해서 어쨌든 내가 좀 해보고 싶은 학교들은 거의 다 이야기를 해보긴 했다. 저는 한 4개 정도 해본 것 같습니다. 4개. 네. 근데 이제 이 중에 하나는 이제 대기 없이 재학생들과 이제 상담을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토익. 사실 토익도 이 리트 직후 성적 발표할 때 하면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때는 제가 이제 리트 성적표가 제대로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 토익이 쓸모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성적이 발표되고 이제 부랴부랴 토익을 신청해서 3, 4일 공부하고 시험 보고 또 한 3, 4일 공부하고 한 2, 3일 공부했나? 두 번째 때는 해서 2번 봤습니다. 2번. 2번 받고 점수는 네, 뭐 굳이 인증은 하지 않을게요. 이거는 네, 뭐 거짓말할 이유가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880, 900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교가 어차피 800점대를 넘으면 패스 or 페일 학교들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이게 마지막 기회가 올해는 이제 9월 14일이었어요. 이제 원서 접수까지 성적이 나오는 하지만 그 시험은 이제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 신청을 아예 안 했습니다. 취소하면 수수료 나왔죠? 맞아요. 할까 말까 계속 대기하고 있었는데 취소는 아닙니다. 취소는 아니고 신청을 할까 말까 하다가 신청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성적이 나오고 이게 첫 번째 성적이 나오고 어차피 800점 넘겼으니까 그냥 바로 취소는 아니고 신청을 안 했습니다. 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뭐 사실 제 영어 실력이 되게 안 좋아요. 모든 과목 중에 영어를 사실 제일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영어를 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어쨌든 저는 그래도 영어 공부를 또 다른 시험 준비하는 바람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고 뭐 제가 아예 뭐 영어를 손을 놓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름 혹시 못 넘을 수도 있으니까 이걸 몰리니까 공부를 좀 했는데 이게 몰릴 시기라서 이 점수가 좀 안 나온 것 같긴 합니다. 확실히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게 토익 채점 방식이 제대로 뭐 공지가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약간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섞는 느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차에 당연히 좀 학습 상태, 영어 점수가 높고 또 매우 고득점을 얻어야 하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로준생들이 이제 또 영어 다 잘하는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몰릴 시기라서 매우 손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응시를 안 하는 게 웬만하면 좋고 만약에 로준생이라면 그냥 리트 보고 나서 바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바로. 그래도 어쨌든 그럼 기회도 좀 많아지고 혹시 모르니까 이때보단 나은 것 같습니다. 이때가 지금 최악인 것 같아요. 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때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때 더 몰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내가 좀 원서를 쓸 점수가 리트 가채점하고 나온 것 같으면 좀 토익을 좀 보자. 그때 봐서 뭐 1, 2주라도 좀 빨리 보는 게 낫고 사실 더 좋은 거는 아예 3, 4월에 보는 건데 뭐 그게 쉽지 않다면 최소 8월 말은 좀 피하자. 7월 말 8초에 한 2번 정도를 봐서 그때 좀 점수를 맞아 넣으면 훨씬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그래도 점수는 넘겼으니까 뭐 큰 문제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이제 토익 2회를 응시해서 점수를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체 입학 설명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 입학 설명회 가니까 이제 학교별로 이 자기네들 학교에서 하는 입학 설명회도 같이 홍보를 하더라고. 이날 뭐 상담 못 받은 사람들은 뭐 이때 와서 상담 받으시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은 자체 입학 설명입니다. 자, 거의 모든 학교가 하는 것 같고요. 네, 대충 공동 입학 설명회에 뭐 다다음 주 정도 뭐 제가 모든 학교를 다 본 건 아니지만 이쯤 하는 것 같더라고요. 9월 1일에서 9월 10일 정도. 저 한 2주간 동안 뭐 주말에 하는 것도 있고 평일 저녁에 하는 것도 많았어요. 평일 저녁에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재학생들은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설명의 방식이 있고, 그냥 강의식으로 그냥 이제 뭐 교수님이 나와서 설명하는 방식이 있고, 개별 상담 방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이 같이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근데 뭐 저는 결론적으로는 두 학교를 갔고요. 그 두 학교에 모두 지원을 했습니다. 가군나군. 네, 제가 지원할 학교만 딱 갔고, 네, 나머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는 설명의 방식이었고, 한 학교는 두 가지 방식을 같이 하는 것 같았어요. 설명의 방식이랑 개별 상담 방식. 개별 상담 방식 같은 경우는 일찍 가서 빨리 번호를 받는 게 끝나고 너무 오래 기다려가지고 한 1시간 강의식으로 듣고 1시간 반 정도? 거의 한 2-3시간 기다린 것 같아요. 2시간 기다렸나? 거의 꼴찌로 가가지고 제가 늦게 가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이거 개별 상담 방식 가면 어차피 가서 또 번호표 나눠주거든요. 아마 이 선착순 신청 순서가 아니라 갔을 때 순서기 때문에 일찍 가라. 일찍 가라. 일찍 안 가면 그거 다 기다려야 됩니다. 어차피 뭐 자체 입학 설명회라고 해서 뭐 교수님 10분이 상담하는 게 아니에요. 한 3분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55번이어가지고 한 사람당 10분이면 그게 벌써 몇 분이야. 아이고, 그래가지고 좀 오래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개별 상담 방식인 학교라면 꼭 일찍 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일찍 가서 빨리 번호표를 받아야지 빨리 하고 그냥 나와버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계속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럼 이 입학 설명회가 도움이 됐냐? 이 설명회 방식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학교의 서류 제출 스타일이라든지 뭐 얼마나 좀 마스킹 해야 되는지, 블라인드 처리를 해야 되는지, 혹은 뭐 자소서를 좀 어떤 방향으로 써야 하는지 입시 요강보다 확실히 사람 말이 얹혀지니까, 또 교수님뿐만 아니라 되게 이제 입학을 오래 진행한 교직원분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꽤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상당히 고급 정보를 얻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또 설명회 방식 할 때 이제 약간 면접 기출을 보여줬어요. 근데 사실 면접 기출이 이게 공개가 안 되는 자료죠, 사실은. 막 사진 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뭐 노트북으로 이렇게 빠르게 칠 수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설명회에서 면접 문제를 일부 공개한 학교들도 있었고, 기출들을.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물론 복귀해서 이제 책들에는 써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혹은 서류 제출 방식이라든지 뭐 자소서 작성 방식이라든지 뭐 자소서에 어떤 내용을 쓰면 감점 뭐 이런 거를 뭐 글로만 보는 것보다 좀 실제로 설명을 들으면 좀 더 와닿는 부분도 있고, 또 질의응답도 할 수 있다 보니까 또 질의응답 위주로 하는 학교도 있었는데, 또 워낙 이 로스쿨 입시라는 게 되게 치열하고, 사실은 뭐 특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서류 제출, 그러니까 증빙 서류 제출 할 때 되게 좀 블라인드 처리나 이런 게 되게 철저한 편이거든요. 더라고요. 제가 다른 뭐 입시를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뭐 취준이라든지 이런 걸 해보진 않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질의응답에서 꽤 많은 그래도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휴학기간 소명, 뭐 재수강 소명 이런 좀 내용들도 그냥 자소서 무당에는 이렇게 러프하게 써있지만 좀 저런 내용들을 그래도 교수님이나 혹은 교직원분은 진짜 몇 년 동안 입시를 관리하신 분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양한 케이스들이나 사례들을 좀 들을 수 있었고, 비공식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학교에서 오프라인으로만 실시되기 때문에 이것도 오프라인입니다, 무조건. 뭐 영상이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학교가 되게 먼 곳에 살고 있다 하면 되게 힘들 수 있겠죠. 그래서 하지만 만약에 학교가 좀 지근거리에 있다, 좀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같은 지역에 있다 하면은 이건 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좋고, 나름 이렇게 입시 요강이나
혹은 뭐 공지사항에 올라온 자료뿐만 아니라 질의응답이나 이런 발표 자료 등을 통해서 좀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또 개별 상담 방식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말씀드리다 말았네요. 저도 이제 결국 기다려가지고 10분 동안 이제 설명했는데 그 학교 교수님들이 저는 특히나 좀 되게 친절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까 그 공동 입학 설명에서도 엄청 친절하셨는데 또 여기서 되게 친절하게 뭐 대답해 주시고 막 뭐 시간 아깝다 뭐 이런 느낌이, 하기 싫다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어서 저는 되게 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고 되게 물어보고 싶은 거 마음껏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거의 마지막 타임이어서 좀 시간 제한에 구애를 좀 덜 받고 좀 더 편하게 질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오래 기다리긴 했지만 뭐 기다리는 동안 뭐 또 노트북 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뭐 기다리긴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개별 상담 방식을 취하는 것도 어쨌든 가서 교수님과 10분 정도 더 대화를 하는 거는 뭐 손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손해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잘 활용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뭐 거기 교수님과 대화하면서 내가 뭔가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거나 밉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교수님 그 앉은 자리에서 진짜 3, 40명을 대할 테고 그 교수님이 내 면접조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입시 과정에서 교수님을 다시 만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전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워낙 정신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상담 과정 자체가 교수님은 끊임없이 10분마다 한 명씩 계속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막 그걸 기억해서 면접 때 불이익을 준다? 이거는 확률도 굉장히 낮고, 왜냐면 그러려면 그 면접조에 그 교수님 계셔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름 같은 거는 다 그걸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내려놓고 좀 편하게 상담을 받아도 되지 않을까, 교수님한테 좀 더 솔직하게. 그래서 교수님들도 뭐 저는 좀 좋은 케이스들만 만났던 것 같은데 뭐 안 좋은 케이스들도 뭐 몇 분 있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학교 입장에서는 어쨌든 학교 홍보의 장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좀 호의적이고 또 이렇게 이쁘게 말을 해주시는 교수님들을 이렇게 출격시키지 않을까요? 좀 젊은 교수님들 위주로.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쫄지 말고 좀 잘 귀담아 들으고 물어보고 싶은 것들을 최대한 물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대부분의 경우 좀 두루뭉실하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겠지만, 그래도 공동 입학이나 자체 입학이나 교수님과 얘기하는 거는 무조건 이득이다. 좀 기다리더라도 해보자가 제 결론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작성, 서류 준비. 이게 이제 얼마 전까지 했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 말씀 드려볼게요. 사실은 자기소개서를 언제 작성할 수 있어요? 사실은 8월 19일부터 작성할 수 있었어요.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8월 19일부터 작성할 수 있었는데 이제 작성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네,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거의 저는 이제 최종 마감은 9월 30일이었어요. 제가 쓴 학교들이 대부분 9월 29일이나 9월 3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9월 8일부터 29일쯤에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뭐 제가 매일 저걸 쓴 건 아니고 다른 공부도 하고 막 다른 일도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는 쓰지 못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걸리더라고요. 생각보다. 어쨌든 저는 나이도 많고 뭐 인생 돌아가는 그 과정 때문에 나름 좀 쓸말은 있었던 편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생각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뭔가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은 내용을 구분해야 하고 또 정해진 글자 수 안에 그거를 온전히 또 정제된 문장으로 담아내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사실 자소서를 써본 경험이 사실상 거의 없었거든요. 저는 평생 이제 또 정시 외길 인생이었고 뭐 다른 뭐 대학원 갈 때는 이제 자소서를 쓰긴 했는데 유명무실했던 자소서였고 이공계 대학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거의 자소서 써본 경험이 없었는데 나름 또 그 정해진 분량 안에 쓴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좀 일찍 준비하는 게 좋겠다. 이 9월 8일 이렇게 준비하면 안 돼요. 이렇게 준비하지 말고 최소 성적 발표된 후부터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좀 글감도 좀 잡고 좀 이렇게 좀 이야기거리도 좀 생각을 해놓고 내가 대충 쓸 수 있는 학교들의 문항들이 좀 어떤지도 좀 확인을 하고 좀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고 또 특히나 경쟁률이나 이런 모의 지원 같은 거를 보면서 가군 나군을 마지막에 이렇게 막 전환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자소 써야 되는 건 2편이지만 막 3편에서 4편을 쓰고 써놓고 어차피 문항이 뭐 크게 다르진 않으니까 물론 좀 특색 있는 학교들도 있지만 좀 이렇게 마지막에 좀 재다가 이렇게 제출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려면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딱 2개만 그냥 딱 쓰고 2개 딱 내고 끝냈긴 했지만 그러려면 정말 8월 19일부터 각을 잡아놔야 됩니다. 즉 리트 성적표 나온 이후부터는 최소한 준비를 하는 게 좋고 당연히 리트 직후인 7월 25일부터 준비하는 것도 좋죠. 어쨌든 가채점 결과가 있고 리트는 또 시험지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사실 거의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쓰는 게 확실히 좋다. 너무 9월부터 시작하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리트 성적표 나오거나 리트 보고 나서부터 준비하는 게 좋고 서류라고 하면 뭐가 도대체 무슨 서류냐 했더니 이 이미 제출 서류라는 게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증빙입니다. 내가 자소서에 이런 내용을 썼어. 내가 뭐 이런 연구를 했어. 그러면 이제 논문이 될 수 있는 거고. 뭐 내가 이런 활동을 했으면 활동 증명서라든지 뭐 봉사활동 시간이라든지 혹은 뭐 수상 실적이라든지 혹은 뭐 팀플 자료 혹은 뭐 레포트 쓴 게 이제 좀 칭찬을 받았다 하면 교수님한테 그 내용을 도장을 받아서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뭐 밤새서 만드는 게 아니라 결국 어떤 기관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뭐 봉사활동 기관, 뭐 교수님, 혹은 뭐 그 내가 활동했던 뭐 학교 이런 다른 사람을 통해서 결국 증빙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들이 막 30분 안에 이걸 다시 보내주시지 않을 확률이 높잖아요. 뭐 하루 이틀, 3일, 4일, 뭐 길면 일주일, 2주일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준비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차피 이거는 자소서 내용에 관련된 것들만 이제 써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소서 내용에 쓰지도 않은 거를 나 이거 했어요라고 하기에는 또 제가 쓰는 학교는 그 제한이 있었어요. 그 가지수의 제한이. 그래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결국에는 자소서 내용이 어느 정도 좀 확보가 돼야지 저 증빙 자료도 이렇게 하나하나 드래곤볼 모으듯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류 준비도 자소서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 내용을 써야겠다 하면은 함께 준비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서류가 바로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기관이나 사람을 통해서 얻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다행히 작성했던 두 학교가 자소서 묻는 문항이 좀 많이 비슷해가지고 거의 한 학교 위주로 작성을 하고 남은 한 학교는 그 학교 거를 이제 변형하면서 쓰긴 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되게 특색 있는 학교들이 또 있더라고요. 뭐 서울대라든지 뭐 한양대라든지 그런 학교들은 되게 좀 특색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이 두 편을 따로 쓰는 게 또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두 편을 따로 써야 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건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어서 이제 제가 29일까지 썼다고 되어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접수는 또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순수 그냥 이제 서류상의 접수입니다. 서류. 정말 그냥 인적사항. 그 다음에 이제 결제. 중요한 결제가 있죠. 돈 결제. 그래서 거의 25에서 30만 원인 것 같습니다. 네, 국립대에는 더 싼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 학교당 25에서 30만 원이라서 이게 두 학교 쓰면 60만 원이에요. 그냥 60만 원 일단 내고 시작입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다음에 리트도 사실 접수비가 22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인적사항 내고 쓰고 결제하면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그냥 이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하면 되는 거고 대부분의 학교들은
방문이나 뭐 혹은 우편으로 확인하는데 이건 방문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편을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방문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이제 접수를 하고 26일 날이 이게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러면 마감은 30일까지였어요, 대부분. 그럼 이제 이때 가도 돼요, 물론. 뭐 26일, 25일부터 이제 오프라인 창구를 열어놓고 이제 직원들이 이제 거기서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뭐 이렇게 스텝들이 있어요, 스텝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나 혼자, 여기는 이제 뭐 약간 알바 근장이겠죠, 근장분과의 또 검토, 그 다음에 실제 직원분, 이렇게 약간 3스텝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은 이제 서류를 바리바리 싸들고 갑니다. 뭐 리트 성적표, 토익 성적표, 그 다음에 뭐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증빙할 수 있는 이 이미 제출 서류들. 근데 이제 집에서 해가도 되는데, 일단은 마스킹을 해야 돼요. 마스킹, 블라인드 처리. 거의 모든 학교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류 심사를 하시는 그 교수님이 나인지를 모르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제1 목적은, 그럼 당연히 당연히 가려야 돼요. 성적표에 있는 뭐 땡땡땡 학교, 그 다음에 뭐 수상 실적에 있는 그 각종 학교 이름들 싹 다 화이트 수정 테이프로 다 가려야 되고, 상장에 있는 내 이름, 논문에 있는 내 이름, 봉사활동 증명서에 있는 내 이름, 뭐 활동증명서에 있는 내 이름 다 지웁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거를 지우면은 이게 진짜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원본 세트랑 사본 세트를 하나씩 준비해요. 원본은 내 이름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본은 다 이거는 화이트가 돼 있는 거예요. 화이트. 블라인드 처리가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직원분이 여기서 알바분이 근장분이 이거는 좀 가리셔야겠는데요. 이렇게 막 미리 이렇게 조언을 해줘요. 그러니까 가검사를 받는 거죠. 그러다가 좀 더 하셔야겠다. 그럼 이제 다시 방에 다시 들어와서 또 막 화이트 칠 겁나 하고, 화이트 칠하고 이름 다 지우고, 막 특이한 수업명들 이거 좀 지우셔야 될 것 같다. 이거는 이 학교 좀 특정된다. 이런 수업들 있잖아요. 교양 수업이나 이런 거 지우시라. 뭐 그리고 뭐 이런 논문에 있는 이런 공저자들도 다 지워야 될 것 같다. 그 또 조언을 해주시면은 또 다시 가서 빠꾸 먹고 또 다시 하고 또 근장분한테 검사 받고 빠꾸 먹고 하다가 이쯤이면 이제 실제 접수하셔도 될 것 같다 하면 이제 접수하러 가요. 그럼 이제 거기 교직원분이 이제 다시 또 확인합니다. 또 뭐 마스킹 제대로 돼 있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제 뭐 원본과 사본이 일치하는지도 다 확인을 하고, 또 특히 이 원본이 근데 내가 상장이야, 예를 들어서 상장 원본 낼 수 없잖아요. 그 내가 하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상장은 따로 가져가고, 여기는 이제 복사본이 있는 거예요. 상장 복사본. 그 다음에 복사본을 보여주고 상장 같이 보여줘요. 그래서 이게 진짜입니다 하면은 여기다 이렇게 도장을 이렇게 찍어줍니다. 도장 이렇게 찍어줘요.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이제 여기 학교 측에서 실제 상장을 확인했으니까 원본과 대등한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원본 대조를 했습니다. 이런 도장까지 찍어줍니다. 아이고, 완전 난리예요, 난리. 아이고, 그래서 일단은 내가 두 학교를 쓸 거면 예를 들어 상장 몇 장 필요해요? 상장 4장이 필요한 거예요. 4개를 복사해서 가져가야 됩니다. 두 학교에 2장씩. 그래서 하나는 이름 다 가려놓고, 하나는 이 상장과 비교해서 도장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교수님은 뭘 보고 평가하겠어요? 이 사본을 보고 평가하겠죠. 사본을 보고 이 사람이 누구인 채, 이 사람이 어느 학교인지 모르는 채로, 사실 다 알 거긴 해요. 이게 성적표의 그 형식이나 이런 게 사실 다 비슷비슷한데 모를 수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아무튼 교수님은 저 이름이나 학과 혹은 학교 이런 것들이 가려져 있는 사본을 보고 평가를 하시는 게 되는 거죠. 직원분은 원본과 사본을 대조하면서 이게 실제인지 확인을 하고. 그래서 거의 뭐 하루를 저는 거의 꼬박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시에 가서 첫 번째 학교 제출 다 하니까 거의 11시 된 것 같고, 아니야, 한 10시에 간 것 같아요. 늦게 또 좀 늦어가지고 한 12시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교 하니까 한 2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동이 그렇게 멀지 않은 학교였어가지고 10시에 도착해서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어찌어찌 하니까 12시쯤 된 것 같고, 두 번째 학교를 출발하니까
두 번째 학교를 출발해서 이제 또 다시 어쩌고 저쩌고 막 하다가 내니까 2시가 된 것 같아요. 거의 그쯤 넉넉 잡아서 한 2시간씩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방문한다면 좀 쫄리긴 하죠. 뭐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완전 끝이니까. 못 내면 끝이죠. 못 내면 끝이니까. 물론 또 하루 전날에 가면 좋지만 이게 마지막 날까지 자소서를 수정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 날에 가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마지막 날에 결국 가게 됐는데 자소서를 너무 늦게 쓰기 시작하니까 한 2시간 정도씩은 걸리는구나를, 만약 학교가 가깝더라도 그 학교 안에서만 넉넉 잡아 2시간을 생각을 하고 이제 제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물론 이제 뭐 이 증빙 서류나 이런 것들이 난 좀 많이 없는 편이다, 나는 그냥 학점이랑 리스트 성적이 너무 좋다, 그럼 또 많이 안 걸리겠지만 어쨌든 또 기본적인 성적표나 또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또 거기 이제 과목명이나 이런 것도 가리는 거 또 어쨌든 시간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잘 준비해서 시간을 좀 넉넉하게 가서 접수를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다행히 제가 갔던 학교들은 되게 직원분들께서 좀 꼼꼼히 많이 봐주셨어요. 근장분들도 꼼꼼히 봐주시고 직원분들도 꼼꼼히 봐주셔서 저도 정말 너무 마지막에 급했거든요. 거의 막 밤새고 자소 쓰고 또 밤새고 저 쓰다가 막 서류 막 거의 막 자면서 복사하고 뭐 빼먹지 않았을까 또 막 난리 치면서 하다가, 그래도 직원분들이 이렇게 크로스 체크 해주시고 또 여러 번 보고 하니까 뭔가 뭐 누락되거나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서류 제출이 생각보다 복병이기 때문에 이 서류도 미리 준비해야 되고, 이 준비를 미리 해야 돼요. 저도 그러니까 자소서 쓰면서 미리 좀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가서 해야지 하면은 저처럼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잘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그리고 뭐 잠 못 자는 건 괜찮아도 또 실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급하게 하다 보면 당연히. 그러니까 저 준비도 미리미리 하고 요 때도 시간을 좀 여유롭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번 주 화요일에 9월 30일에 직접 방문을 해서 마감을 했고,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왜 우편을 하면 안 되냐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내가 뭐 어디서 뭐가 있을까? 뭐 직장 생활을 했어. 근데 직장 생활을 했으면 이제 경력증명서도 있으면 좋지만 사실은 건강보험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이제 건강보험 그 이제 자격득실 뭐 그걸 이제 다운받아서 이제 집에서 출력을 하면 되는데, 거기 이제 회사명이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건강보험 측에서 이게 원본인지 확실하게 확인이 안 되나 봐요. 물론 거기 밑에 원본이라 써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의심스러우니까 직접 가서 저한테 이제 로그인을 하라고 시킵니다. 정부24 로그인을 하라고 시켜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어쨌든 그 페이지를 조작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래서 거기 페이지를 들어가서 확인을 받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편으로 만약에 하려고 한다면은 거기에 이제 내 아이디랑 패스워드 이런 걸 다 써야 됩니다. 근데 사실 막 방금 말씀드린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본인 인증까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매우 번거롭겠죠. 그럼 막 전화해서 막 인증해주세요 막 이럴 텐데, 사실 그 좀 불안하잖아요. 교직원분들이 그걸 다 일일이 또 해야 될 텐데, 내가 그 아이디랑 패스워드 써놓으면 거기 들어가서 그걸 확인한다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웬만하면은 가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논문에 등재됐던 게 있는데, 저는 이제 또 이공계생이니까 이제 논문 사본만 이렇게 뽑아가면은 거기서 이제 인터넷 접속해서 이제 이 사이트에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보여주면 이제 여기다 도장 찍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네, 물론 이거는 뭐 링크만 줘도 되지만 개인적으로 아이디를 들어가서 해야 되는 증빙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처럼. 그러면은 확실히 가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가서 하는 게 눈으로 또 실제 볼 수도 있고, 우편으로 하는 거는 뭐 내가 너무 증빙 그런 자료들은 없다, 나는 그냥 학점 정량되고 좀 학점이랑 뭐 리트만으로 하고 활동이 좀 없다, 그러면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좀 활동이 있는 편이고 또 뭔가 원본 사본에 좀 논쟁이 붙을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면 방문해서 거기서 현장에서 확인하고 또 의견을 듣고 또 결국 가면은 또 이걸 가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또 조언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좀 그동안 가렸던 것 같다. 뭐 이것까지는 안 가렸다. 뭐 이런 또 의견들은 사실 방문으로는 거의 불가능입니다. 물론 뭐 이메일로 물어보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편으로는 불가능해요. 우편으로는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방문을 해서 제출하는 게 확실히 마음적으로도 좋고 실무적으로도 좋고 뭔가 마스킹하거나 이런 실수의 발생 확률도 매우 낮아진다. 어쨌든 사람이 같이 봐주고 거의 2번 정도는 크로스 체크를 해주는 거잖아요.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가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멀더라도 이거는 좀 저는 어떻게든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그게 이제 지금까지의 일들이었고요. 이제 연휴가 끝나고 면접 스터디가 남았죠. 이제 면접 스터디 이제 저도 구성을 하고 들어갔어요. 이제 이제 학교에서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 이제 에브리타임에서 구해서 이제 들어갔고 뭐 이건 이제 저도 아직 안 해봐서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지만 대략적으로 뭐 지원교끼리 모여서 하는 데도 있는 것 같고 지원교 무관인 채로 좀 면접 형식이 비슷하다 하면은 모여서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장단이 있겠죠. 사실 지원교끼리 하면 어떻게 돼요? 경쟁자예요, 경쟁자랑 같이 하는 거예요. 몇 명 엄청 많이 뽑는 시험은 또 아니잖아요. 또 지원교 무관은 경쟁자는 같이 없어서 좋지만 어쨌든 뭐 문항 선정이나 이런 것들에 좀 이슈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지원교 별로 하면은 이제 문항은 이제 기출문제 위주로 우선적으로 하게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대부분 한 주 1회에서 2회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아마 가군나군을 따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뭐 가군 면접 스터디 이렇게 들어가고 나군 면접 스터디 들어가고 하는 게 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정신 없을 수 있겠죠. 만약에 가군 나군 스터디가 모두 주 2회씩 하는 곳이라면은 일주일에 4번을 해야 되잖아요. 좀 피곤할 것 같은데 뭐 저는 좀 잘 조절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저도 한 번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들어가긴 했는데 네, 그래서 요건 이제 추석 연휴 이후에 어쨌든 지금 가군 면접은 사실 11월 초에 진행되기 때문에 거의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태고 나군은 이제 11월 말에 진행되니까 거의 한 달 반 정도 남은 건데 뭐 열심히 해봐야겠죠. 면접의 변별력이 제가 봤을 때는 압도적으로 큰 것 같지는 않은데 대부분의 좀 공통된 의견이 학교별로 좀 공통된 의견이 이거는 이제 제가 갔던 이 설명회에서도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교수님이 상위 10%랑 하위 10%는 확실히 유의미할 것이다. 이런 또 무서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상위 10%이 사람들한테 확실한 메리트가 간다는 거죠. 하위 10%이 사람들은 확실히 디메리트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량 점수를 뒤집거나 뒤집힐 만큼의 좀 그런 메리트 혹은 디메리트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대부분의 학교가 좀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면접이라는 게 사실은 이거를 객관화된 지표로 사용하기엔 좀 무리가 있잖아요. 물론 교수님들이 각자의 채점 기준별로 채점을 해서 공정성을 확보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거를 리트 점수처럼 1등부터 뭐 100등, 200등까지 줄 세우기가 거의 불가능이잖아요. 다만 좀 이런 식으로 확실히 못하는 사람과 확실히 잘하는 사람을 거르는 정도는 사실 사용할 수 있고 그랬을 때 공정성이 그렇게 훼손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도 아마 이렇게 좀 차등을 주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10%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해봐야겠죠. 하지만 또 여기에 들지 않는 것도 그만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포스트리트를 하면서 느낀 점들에 대해서 한번 타임라인별로 쭉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뭐 저는 지금 2026학년도를 준비하고 있었고 지금 2025년이고요. 앞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수많을 많이 봐주시겠죠? 리트 혹은 로스쿨 준비생들이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또 이제 그 이후에 면접 스터디나 이런 다른 리트 관련된 로스쿨 관련된 영상들 또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